허위 공시 논란 HLB 진영권 회장 금융당국에 소명 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28300입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 오늘 오전에 저희 차 이사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실 때 그 HLB가 한가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제가 대타로 맡아서 좀 한 타임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외근을 다녀오느라고 좀 늦은 시간에라도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나 주주분들이 응원하는 허브경제TV입니다. 일단 뉴스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제가 2시에 그 HLB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세로 고침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3,00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시부터. 근데 영상이 라이브도 아니고 한 2시 5분? 그렇게 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실 좀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늦는다고? 뭐 그런 게 조금 있었긴 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뉴스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허위 공시 논란 HLB 진영권 회장 금융당국에 소명 중이라는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급작스럽게 나와줬었는데, 뉴스에서도 어느 정도 오전에 딱 나와줬을 때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뉴스 딱 타이틀하고 간단한 내용만 딱 보면 HLB라는 기업 자체가 완전히 사기꾼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G3BNT하고 같이 엮여서 나오니까 뭐 검찰 수사도 엮여져 있었었는데 G3BNT한테 엮이는 거지 HLB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HLB는 지금 금융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소명하고 있어요. 뭐 FDA 3상 결과 판단 자의적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조위 심의 받고 증선이 결정 남았다. 근데 이거 지난해 11월에 금융위 자조심 심의 받고 나서 증선이 결정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슈화가 돼서 나온 겁니다. HLB가 자사항암 치료제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자조심 심의를 마치고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3BNT도 같이 이렇게 엮여서 나왔는데, G3BNT의 경우 상반기 증선이 검찰에서 고발키로 했다라고 하면서 뉴스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럽게 하한가고 있는 와중에 이 뉴스를 좀 읽어보게 되면 검찰 조사라는 게 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국 FDA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HLB는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걸 사업 보고서에 공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FDA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맞아요. 네. 서류 심사에 fail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의 회의록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fail이라는 단어 자체가 임상 실패가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를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를 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전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딱 팩트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 6월 통보된 항암제 리보스라는 임상시험 결과다. 진영권 회장이 이번 당초 목표치에 도달해 FDA 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9월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했다면 NDA 신청 절차를 빠르게 밟기 위해 본목이 로폰과 계약을 했고 원료 생산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업보고서에도 명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예비 NDA, 프리-NDA 미팅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허가 전략을 수립한 후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부분이 금융위가 조사를 해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금융위가 하는 업무나 감독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가 특정 이벤트나 발표가 나와주게 되면 그 기업한테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기업의 소명을 요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감사 기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DA에서 프리 NDA에 요청한
프리 NDA에서 요청한 부분 자체가 유의미성 확보 데이터에 대한 소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fail로 나와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의미성 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어.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럼 NDA 지연이 온전히 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좀 했었을 때, 그리고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프리 NDA에서 나왔었던 부분이랑 이렇게 유사하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는 오늘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기존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숨겨왔었던 게 노출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조금 이따 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포인트를 저는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슈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나와줬잖아요. 예, 주주분들께 알림을 드립니다. 저는 매 순간 그대로 밝혔으면 공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명 요청한 데에 3,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고, 현재 진행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아직까지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당국에서 소명을 요청한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뉴스 기사를 보자면 허위 공시 혐의 증선이 결정 남았다. 그래서 이제 fail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임상 실패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증시에서 제일 타격이 큰 게 뭡니까? 회임 변경, 임상 실패, 그리고 상장 폐지, 이런 이슈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특히 임상 실패는 엄청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방 VI 걸린 다음에 바로 하한가 직행해 버린 거예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하한가 들어갔었을 때는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한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머리를 딱 식히고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그리고 검찰 관련돼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HLB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증선이 회부가 된 부분이고, 증선이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지 과징금으로 나올지 아니면 검찰로 이첨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와야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약에 대해서도 그 많은 논문과 약이 다 같이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모에서 2019년 베스트 논문상, 2020년도 에스모 하이라이트, 그리고 각종 관해 논문, 블랙록, 뱅가드 투자 비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가총액이 크니까 블랙록이나 뱅가드에서 들어와지는 그런 비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해보지는 않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논문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이게 허위 공시다라고 딱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다 가짜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은 진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2019년 항암치료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의 자의적인 쪽 해석, 허위 공시에 대한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받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위에서 이제 심의를 끝내고 나서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 조사 단계도 아닌 부분이고, fai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한 타임 좀 언급을 드렸고요. 리보세라님이 2014년도 아시아 1위 제약사 중국 항서제약에서 위암치료제 10한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년 3천억씩 판매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항서제약이 올해 리보세라니 간암치료제 추가 10한허가를 좀 받았잖아요. 비소세포 폐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고 유방암 병용 임상 중입니다. 세 가지는 병용 임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키워드를 보자면 임상 실패가 아니라 그 서류를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신약 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신청 단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단순하게 완전히 임상 실패다, 완전 뻥카다, 실체가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뻥카다라고 하면, 만약에 진짜 뻥카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뻥카다라고 하면 손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비중을 줄이고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응이란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보여드릴게요. 신라젠도 이슈 터지고 나서 바로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가 몇 방 두들겨 맞아도 고점에서 물린 세력들도 물 타가지고 설거지 파동 나와줍니다. 헬릭스미스 안 그럴까요? 헬릭스미스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다 이렇게 다 이런 하락 구간이 명확하게 다 만들어지고 나와서 물량 받아주고 설거지 구간이 나와줘요. 예, 설거지 구간이 나와줍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예전 기존 주도주급 종목이라고 표현했었던 종목군들은요, 바로 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게 만약 진짜 뻥카여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 이보다 더 큰 대량 거래 같이 동반해주면서 여기서 물량 다시 한 번 더 받아주고, 그래서 최소 못해도 단기 50에서 한 70%짜리 파동을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당연히 위에 지금 만약에 이 뻥카라는 그런 관정 하에 봤었을 때 앞으로 이 10만원이라는 가격을 회복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요, 뻥카라는 관점에서는. 예. 예, 약 자체가 완전히 뻥카라는 관점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제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뻥카가 아니다, 뻥카다라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지금 방금 논해본 겁니다. 오케이? 뻥카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사실 시장의 투심이 만들어진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뻥카다라는 관점에서는 과감하게 물타기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내려와주는 구간 맞춰가지고 2배수는 물 타야 됩니다. 최소 2배수에서 3배수는 물 타야 돼요. 그때 과감하게 타야 됩니다. 예. 왜?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종목이든 상패가 되기 전에든 뻥카인 종목들도요, 무조건 설거지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슈퍼들도 물렸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 매도 물량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간에 20만 주 있거든요. 그거 한 뭐 돈 백억 좀 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HLB한테 20만 주는요, 한 방에 가져갑니다, 이런 거. 그래서 20만 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한가 들어가고 쌓이는 이 20만 주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간 하한가 매도 물량 잔뜩 쌓여가지고 내일도 점화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런 관점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매매 관련돼서도 반대매매도 하루 정도 더, 내일도 추가 하락 구간 나와주면 진짜 고점에서 신용 매수 하시는 분들은 반대매매 통지도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반대매매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 통지 비율이 오늘 날라왔다라는 가정하에 내일 모레가 문제인 거죠. 네, 내일 반대매매 안 나와요. 네, 내일 뭐 반대매매 어느 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매매에 대한 그 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고요, 신용매매를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초짜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네? 오늘부터 안 나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갔었던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여러분? 7에서 8만원 사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저번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만 1,000원하고 8만원이라는 가격대 밴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장중에 라이브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장중에 라이브로 하한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냉정하게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제 뉴스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드렸고 같이 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거 물량 없이 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한가 들어갈 때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하한가를 풀 때 2천억 쌓여 있었었는데 여태 허면서 주문 들어와 주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주포들도 여기서 물이 탔다라는 거예요. 예. 주포들도 여기서 물이 탔다라는 거예요. 물이 털고 나서 지들 평균 단가가 요 정도 가격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잡아드렸었는데, 그럼 이 정도 가격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하한가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넣었어요. 여기서 물량을 넣어가지고 잡았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가격 밴드 안에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시라는 어떻게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남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물 타고 주가 땡기면서 그 주가 한 타임 땡기면서 이런 올려주는 부분에서 팔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했겠죠. 예. 물량 조절하고 여기도 팔아면서 끌어올리고 그래서 물량 조절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은요, 물량 조절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예. 물타기가 이 정도에서 나와줬으면 여기에서는 물량 조절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보다 소위 표현을 해가지고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들도 물이 탔으면
물량 처리를 어느 정도 해놔야지 나중에 뭐 추가 하락 구간에 나와지는 뭐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해도 그 하방 구간에서 다시 받고 설거지 파동이라도 만들어주거든요. 오늘 거래대금 2조 원 나왔습니다. 2조 원. 2조 2천억 나왔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거래대금이에요. 음봉으로 터져주는 역사적인 거래대금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손바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되게 거래량 보고 손바뀜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손바뀜은요,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줄 때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바뀜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포들도 물량을 모아갔으면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들도. 예. 앞으로 시장의 투심이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물타고 어느 정도 물량 처리가 나와줬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에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실 자체를 내가 난 약을 믿는다, 이런 부분이 좀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제 영상을 보고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느끼셨던 분들한테는요, 그 다음 대량 거래 터질 때 그 다음 대량 거래 터질 때 그 저가를 기준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때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단가 관리하고 그 다음 슈팅 나와줄 때, 왜냐하면 물량을 받았으면 털어내려고 올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도 장대 음봉으로만 끝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낙주 매매가 뭐예요? 이 낙주 매매는 그만큼 반동도 엄청 세게 나와요. 이만큼 낙폭공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입사각 반사각이에요. 리스크가 크지만 입사각 반사각이에요. 이런 것도 갑자기 하한가 들어가고 나서 결국 반등판을 몇 퍼 줬는데요, 한 20% 줬습니다, 이거 여러분. 20% 정도 반등판을 줬어요. 저희 VIP 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7, 8만원 하한가 부근에서 매수세 들어올 때 물 타가지고 반등 나와줄 때 수익 보고 챙기시고 나오셨대요. 오늘 회사에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HL 영상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작은 장대 음봉 한 번 안에서도 위아래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대량거래 터져주면서 물량 받아주는 시기 딱 왔었을 때도 분명히 나와줄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내가 예시를 들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과감하게 손절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대량거래 터져주면서 자리 잡아줄 때가 내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지 않고 나와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죽어가는 종목이든 한 번에 죽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라젠도 마찬가지.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죽는 종목은 뭐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계획대로 시나리오 딱 세우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나가야 된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심지어 외근도 나갔다 왔는데 그래도 HLB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도 책임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저 한상욱은 의리 빼면 시체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영상을 찍어드리게 됐고, 어차피 라이브 방송 하는데 라이브 방송도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HLB 때문에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HLB 때문에 힘드시고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 TV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드신데 광고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실력과 투명하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100% 수익 구간이 있는 종목도 있고요, 50%, 20%, 10% 수익 구간, 마이너스 15% 종목도 있습니다. 다 숨기지 않고 다 결산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승률 90% 이상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저희는 참고로 제약바이오 종목 자체가 포트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제약바이오가 종목 포트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안 한 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종목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반도체 쪽 아니면 대선 쪽 분할 매집하고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뭐 수소, 뭐 그린 뉴딜 이쪽으로도 다 좀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벤트 기회 좀 잘 잡으셔서 오시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이실수록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 주시면 관리팀장님이 말씀 주실 거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 해주시면 저희 이렇게 친구 추가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